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론이 하도 너무 늦어서 이론 한 2시간 정도 하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산업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 일단 책은 16쪽이고요. 16쪽. 지금 계속해서 역학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19번 지역 응집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착성, 유행성, 대유행성 기억하시죠? 기술역학에서 있었던 거. 네, 거기서 조금 부원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일단 산발성 하면은 스포라딕인 건 아실 거고, 질병 유행이 아니고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 이걸 우리 산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착성 하면은 영어로는 엔데믹, 이미 아실 것 같아서 설명 안 들어가고, 근데 유행성 하면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했고, 유행성에는 2가지가 있었네. 이거 우리 몰랐던 겁니다. 자, 그 지역에 없던 질환이 외부로부터 유입일 때 이걸 우리 외인성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질병이 토착성 이상의 수준으로 유행할 때 그걸 토착성 유행이라고 한다. 안 배웠던 거니까 얼른 외워두셔야 돼. 그 다음에 대유행성, 우리가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한 나라에서 유행하는 건 유행이고, 이거보다 2국가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유행을 해. 그럼 이거를 대유행성이라고 하는구나. 그 기준이 2국가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역 응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근데 20번은 기초감염 재생산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와서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갈까 합니다. 자, 기초감염 재생산수에서 R0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수. 그런데 이거 말고 감염 재생산수가 있어요. 감염 재생산수. 그래서 R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이런 거죠. 그 병에 대해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비 영화에서 보시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걸 우리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데, 솔직히 면역이 한 명도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든지 무슨 질병이든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몇몇 사람 갖고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를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 감염 재생산수는 1보다 크다 또는 1보다 작다, 1이다. 이거에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R이 1보다 크면 그 병은 유행을 할 거예요. 유행.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그 병은 이제 없어질 거다. 소멸될 거다. 그치? 그러면 R이 1이면요. 이거는 토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은 토착성 유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R은 도대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R은 베타, D, 잠깐만. 베타, D,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베타 K, 베타 KD. 요 3개 영향을 받아요. 베타는 뭐냐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접촉을 했을 때 걸릴 확률, 그 병에 1회 접촉으로 걸릴 확률을 베타라고 하는 거고, K는 뭐냐면 그 사람이랑 접촉할 횟수, 접촉 횟수입니다. 횟수. 그리고 D는 이완 기간, 그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걸릴 확률이 높을수록 감염 재생산은 높아지는 거고, 횟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감염 재생산수는 높아진다. 그럼 걸릴 확률, 요게 잘 모를까봐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에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혈액에 의해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반면에 성관계에 의해서는 걸릴 확률이 0.1인가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관계를 자주 해. 그러면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베타 KD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R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설명은 했지만, 자, R이, 그러니까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4인 질병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을 했더니 50%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감염 재생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감염수가 4야.
거기에 예방효과가 50%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0.5를 하는 거죠. 50%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답은 2가 나올 거예요. 결국 R은 2가 되는 거죠. 2.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